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오프로드 차량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로드를 타다 보면 차가 잘 부러집니다. 견적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최소화로 줄이는 방법, 그런 운전 습관, 그런 테크닉에 대한 10가지,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한 두 가지는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살과 되고 피가 되는 그런 팁이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도 차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수가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러지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 확률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부러지지만은 덜 부러질 수 있는, 깨지지만 덜 깨질 수 있는, 견적이 나오지만 작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10가지로 오늘 공유합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차의 접근각이랑 램프 오버랑 이탈각입니다. 근데 접근각은 우리가 이 바위라든지 뭘 타고 넘어가면서 눈으로 쉽게 보이는데, 이탈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다가 또 특히 이제 내려오다가 뒷범퍼가 뚝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확한 상태를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태 중에 하나는 또 요겁니다. 요 디프 여기에, 특히 요즘 차들은 웬만한 거는 앞에 여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식으로 돼서, 그죠? 근데 이제 뒤에 요 부분이 그 바위에 걸려서 치고 부러지든지 뒤에 뚜껑이 열리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디프 이전에 이게 쳐서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샤프트의 높이랑 요런 높이를 어느 위치에, 특정 차들은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는 항상 중간에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제 차 같은 경우는 요게 약간 오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이크마다 약간 다른데요, 그 위치가 어딘지, 높이는 어느 정도를 지를 내가 알면 돌밭을 가더라도 그게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RPM 조절입니다. 보통 디젤 차를 많이 탑니다. 휘발유는 RPM을 더 써도 상관없지만은,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절대 3000 RPM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시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어, 메인 기어를 N이나 P에 놓고 그 엑셀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2000, 3000 RPM 쉽게 올라갑니다. 심한 고바위를 치고 올라갈 때 그보다 훨씬 많이 밟아도 RPM은 2, 3천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눈으로 볼 때는 RPM이 2000이다 3000이라 하겠지만은 차가 받는 그 부담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공회전일 때 2000 RPM 내는 거랑 아니면 엄청난 고바위에서 2000 RPM 내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오프로드를 탈 때 3000 RPM을 넘지를 않아야지, 그게 일반적인 차의 무리는 4000, 5000 이상의 RPM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가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가 고바위를 치고 올라가다가 엔진, 그죠, 과열돼서 엔진 터지든지 라디에이터가 터집니다. 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한 2800에서 최대 토크를 내는 차도 있고요, 3000이 약간 넘어도 문제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죠, 그런 느낌은. 근데 거기에서 더 밟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더 밟아봐야 소리만 시끄럽지 탄력이 안 붙는다는 걸 느낄, 딱 그 RPM이 보통 2800에서 3100 정도 됩니다. 아니면 3000 미치라든지. 그러니까 그 RPM을 내가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엔진이 무리를 덜 하니까 훨씬 더 오래 우리가 탈 수도 있고요, 산에서 차가 터지는 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은 RPM을 절대 무리하지 말자라는 게 두 번째 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 타이어입니다. 돌이 이렇게 있는데 무리하게 타고 넘기 위해서 핸들을 틀다 보면 조향장치가 부러집니다. 각종 부싱이 맛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조향장치가 부러지고, 실제 우리가 오프로드를 타다 보면 그립력을 찾기 위해서 핸들을 좌우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이어가 그립을 할 수 있는 데를 쭉 찾고 가다가 돌을 탁 걸고 넘어 올라가는 거죠. 오프로드 운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옆에 돌이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고 그냥 바위에서, 그러니까 바퀴가 낀 상태죠. 막 돌리다가 보면 조향장치가 맛이 간다는 거죠. 파워 스티어링 물론이고, 파워 스티어링에서 바퀴까지 그 링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부러집니다. 맛이 가는 거죠. 파워 스티어링이다 보니까 좌우로 막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내가 항상 머리에 숙지를 하고 그 트랙을 타야지
그 조향장치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스웨이바입니다. 스웨이바 링크인데요. 저 스웨이바 링크가 오프로드를 심하게 타다 보면 그 휠 트라 그러더라고요. 휠 트러블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기 부싱이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크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기 링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크는 잘 부러질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스페어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오프로드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차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고속에서 코너를 돌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 아주 그냥 소행으로 조심조심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부러지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오프로드를 탈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면 휠 트러블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그러니까 트랙을 잘 미리 읽고 가면 최소한으로 그 휠 트러블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퀴 앞에 돌이 있을 때 저희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잘 쳐야 됩니다. 잘 쳐는다는 말이 뭐냐면 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돌을 치고 올라갈 때 각을 잘못 잡게 되면 이 타이어가 타이어 바람 빼시는 건 아시죠? 그죠? 오프로드를 탈 때 꼭 바람을 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기본 그 타이어 압력이 한 10psi 이상은 꼭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오프로드를 즐긴다라고 하실 때는 25psi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바람을 많이 뺀다 하더라도 16psi 밑으로는, 물론 비드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문제니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런 일반적인 휠에서는 절대 16psi보다 낮게 그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타이어가 휠에서 빠져나옵니다. 최소 16psi 이상은 이하로는 빼지 마라 라는 게 그 하나 팁이고요.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 타이어가 심하게 바위를 치고 넘어갈 때 타이어가 쪼그라들면서 휠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휠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이어 휠, 알로이 휠과 일반 그 스틸 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든지 휘어지면서 요 사이로 바람이 빠집니다. 이 휠이 싸면 괜찮은데 뭐 500불, 600불짜리 휠이 깨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도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 접근할 때 너무 심하게 무리해서 치지 마라. 또 하나는 휠이 깨지면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 빵꾸 나는 거나 떼우면 되는데 옆에 찢어지면 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바위를 치고 올라갈 때 요령껏 올라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왕이면 옆을 걸지만은 너무 심하게 치지 말고 약간 핸들을 한 반 정도, 요 정도 반 정도 해서 요 반에서 이렇게 바위를 걸고 넘어갈 수 있도록, 너무 측면은 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여섯 번째 팁은요. 너무 무겁네 이거는. 여섯 번째 팁은요. 우리가 오프로드 타다가 슉 해서 앞바퀴가 공중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악셀레터를 때려 밟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바퀴는 열심히 돌고 있는데 공중에 후 떴다가 탁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그 뭐냐면 계속 돌다가 바닥에 탁 부딪히면서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CV 조인트가 나갑니다. 베어링도 나가고 CV 조인트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바퀴가 붕 떴을 때는 그 정도 바퀴에 공중에 차가 뜰 정도면 탄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악셀에서 바로 발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돌면서 탁 떨어져야지 베어링이나 CV, 심하게는 허브입니다. 허브 베어링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심하게 공중에 떴다 착지할 때, 특히 그 모래라든지 그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기보다는 나름 좀 안전하죠. 근데 그 바닥이 딱딱한 그 바위나 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탁 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절대 바퀴가 공중에 떨어졌다 바닥에 착지할 때는 악셀에서 발을 떼야 된다 라는 게 다음 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도요, 여섯 번째하고 약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험한 산길에 이렇게 가다가 딱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섰을 때, 보통의 경우는 다시 기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RPM을 더 높게 해서 그 자리에서 확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타이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허브로 마음이 힘들어 안 하는데 내만 밟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헛돌아갑니다. 왜냐면 엔진 할 때는 겁나 돌아가지, 요거는 멈춰있지 하다 보니까 베어링이나 CV나 허브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섯 번째랑 똑같은 의미로 절대 험한 데서는 그렇게 밟으면 안 되고요. 차라리 한 반 바퀴 아니면 한 바퀴 정도 후진을 했다가 탄력을 조금 더 붙여서 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파트에서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절대 험한 오르막에서 딱 걸렸다. 물론 내려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100이면 99번의 상황은 약간 후진하는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면 반 바퀴 아니면 한 바퀴 정도 후진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그 차의 견적을 줄이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저 중간에 보이시는 저거 브레이크 호스입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차 뒤쪽에서 찍고 있고요. 그 엑셀 뒤쪽으로 브레이크 호스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저 호스가 그 길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그 종류가 다양한데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저희들의 산길에 가다 보면 나뭇가지, Y자로 된 나뭇가지죠. 그런 게 앞바퀴나 뒷바퀴에 걸려서 나뭇가지가 그 타이어로 치고 올라갑니다. 저 차축에 걸려가지고요. 올라가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길에 가실 때 나무를 가능하면 안 밟는 게 좋죠. 근데 밟는다 하더라도 Y자로 돼서 그 나무가 내 차를 찌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꼭 피해가야 됩니다. 무전을 한다든지 GPS를 보다가 찔러서 터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숲길을 운전할 때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라는 게 여덟 번째 팁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좀 보기가 거북하나보죠. 죄송합니다. 네. 자, 아홉 번째 팁은 그 라디에이터입니다. 그 진흙탕을 막 물 튀고 다니는 게 재밌다 보니까 진흙탕을 막 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세히 보면 그 촘촘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진흙탕이 다 낍니다. 그 진흙의 흙들이. 그래서 결국에 뭐 처음 타면 상관없는 나오는 게 없는데 그게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지나다 보면 결국에 막혀서 차가 무리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과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진흙탕을 내가 통과했다라고 하면 꼭 라디에이터를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닦아주시냐면 그 세차호스 파워 센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밀어주시지 마시고, 물론 그 정면에서 밀어주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 쟤네들이 그렇게 파워가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쓰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압의 물로 그 앞뒤로 안에도 최대한 넣을 수 있으면 호수를 넣어서 물 틀어서 쫄쫄쫄 흘려주면 그게 조금 30초, 1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모래들이 싹 흘러내리는 걸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깥은 기본입니다. 근데 바깥이 깨끗하다고 해서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뒤에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뒤로 꼭 수돗물로, 너무 센 호수를 하시지 마시고요. 고압호수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의 물로 라디에이터 안 밖으로 꼭 물을 흘려서 라디에이터 사이 촘촘히 껴있는 흙 모래들을 빼주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게 아홉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저희들이 심한 경사를 내려갈 때 그나마 수동 변속기는 괜찮습니다. 변속 기아를 2단 1단 내려가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 중에 오토매틱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어를 그냥 뒤에 놓고 계속 브레이크만 밟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브레이크가 과열돼서 붙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꾹 밟았는데 계속 미끌려 갑니다.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죽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차량도
그 3단 또는 2단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2단으로 바꾸고 더 심하다면 1단으로 바꿔서 엔진 브레이크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내려가고, 물론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은 최소한의 브레이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리막을 내려가야지 브레이크 패드에 과열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 변속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놓고 무조건 내려가지 말고 그 2단, 1, 2, 3단을 잘 활용하는 걸 잊지 않고 운전을 하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10번째 마지막 팁이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나 의견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같이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10가지 팁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